2월과 3월, 물론 3월이 3거래일밖에 진행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분위기는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과연 이런 상승세가 이어갈 수 있을지, 그리고 이 짧은 3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기간 동안에 왜 이렇게 달수만 지났다고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금융투자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만은,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작 이제 3거래일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2월에 너무 힘들어서 3월에는 그래도 상승세가 반가운 게 사실입니다. 근데 왜 이렇게 월이 바뀌었다고 좀 이렇게 상승을 하는지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.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? 그렇죠.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. 글로벌 경기에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향후 한 2, 3주 동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주요국들의 기대감도 높고 또한 이제 유가라든지 위험 자산의 가격의 저점 심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2, 3주 동안에는 랠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다만 짧은 기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는데 원인은 크게 한 두 가지로 뽑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기대감이 부각된 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미국 경기에 대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달라졌다는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먼저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기대감인데요. 우리가 좀 말이 많았죠. G20 재무장관 회담에 대한 기대가 많았었는데 역시 다소 좀 소문난 잔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소 좀 모양새가 빠졌었는데 곧이어서 중국이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이러한 정책 기대감을 다시 한번 불씨를 살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에 ECB뿐만 아니고 그 다음 주 BOJ 또한 FOMC까지 이어지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 선호의 현상이 좀 더 가중됐다.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경기에 대한 스탠스 또한 추이, 전망이 좀 더 달라졌습니다.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. 더 이상 미국은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봤는데요. 최근 1월 FOMC 의사록뿐만 아니고 베이지북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연준이 일부 제조업이라든지 수출 경기가 부진한 것은 맞으나 여전히 견고한 소비가 견고하다는 측면이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 좀 경감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이어서 나왔던 1월 미국의 인플레 지표들, 소비자 물가라든지 PC 디플레이터가 동반 급등하면서 경기도 생각보다 좀 괜찮고 인플레 심리도 살아나는 게 아닌가, 이러한 심리가 아무래도 글로벌 전반적인 위험 선호를 가중시켰다. 즉 앞서 말씀드렸던 3월 달이니까 통화정책 기대감이 깔려져 있고 기본적으로 불안했던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경감되었다는 측면이 지금의 3월 달 글로벌 경기 훈풍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정책 공조 기대감, 물론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좀 실망감이 있었지만 각국에서 내놓는 통화 정책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미국의 경제 지표, 지난 밤에서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물론 시장 예상치는 좀 상회하긴 했습니다만은 기준치인 30만 건은 계속 하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사실 참 시장의 변덕이라고 해야 될까요?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전망이 좀 다르게 나오다가 연준에서도 미국 경제 안 좋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움츠러들었는데 지표 좀 잘 나온다고 하니까 금리 인상 얘기가 다시 나와요. 근데 이거 가지고 금리 인상 바로 할 것 같진 않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? 한 15일 남았는데요. 네. 3월 FOMC 다소 좀 이른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망 자체는 3월 달보다는 6월 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모두에도 미국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까지, 즉 통화 정책을 이끌어기까지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다소. 또한 대외적인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3월보다는 6월 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기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. 또한 6월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선이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올 한 해를 쭉 놓고 보면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6월달 금리 인상 이후에는 동결 스탠스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. 최근에 미국의 경기가 개선된 건 맞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을 다소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플레 지표의 급등인데요. 하지만 인플레 지표는 다소 좀 생각해 볼 겨를이 있습니다. 즉 지속성에 대한 의문인데요.
복귀해 보면 지난해 1월부터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. 즉 올해부터는 당분간 역기저 효과가 미국 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 미국의 물가를 부스팅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31%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, 즉 주택 경기의 상승입니다. 미국은 지난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공급단에서의 제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초과 수요 상태인데요. 즉 수급 측면에서는 가격이 오를 룸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즉 물가가 인플레가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오를 겨를은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다만 그 오름폭이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과 결부돼서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하면 미국 주택가격 상승세도 다소 좀 경감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즉 전반적으로 역기저 효과와 상승 모멘텀은 있으나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인 이런 구간, 즉 인플레 지표도 어느 정도 범주를 넘지 않는 완만한 스탠스가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FOMC 3월보다는 6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미국에 대해서 이제 뭐 경제 지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금리 인상 전망까지도 저희가 함께 들어봤는데요. 이어서 중국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틀 전에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어요.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놀라지는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중국의 이제 양회가 시작되면서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. 어느 쪽에 우리가 좀 더 무게를 두고 중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? 일단 양회가 시작됐는데요. 한 2주간에 걸쳐서 양회가 정협과 양회가 이어집니다. 번거롭게도 지준율 인하가 있었고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등급에 부정적 견해가 나타났는데요. 시장은 담담했죠. 이유는 간단합니다. 지금 현재 중국의 체력을 감안해 봤을 때 신용등급 강등은 어쩌면 통과 의례였다, 즉 다가오는 수순이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. 무디스뿐만 아니고 S&P와 피치도 중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오히려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저보다 높은데요.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번 양회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부채의 이전입니다. 지금 중국은 기업 부채, 즉 민간 단에서 부채가 GDP 대비 160%를 넘고 있고요. 다소 좀 안정적이었다고 가늠했던 정부 부채 역시 GDP 40%를 훌쩍 넘었습니다. 수준적으로는 아직도 여유가 있어 보이나 오름폭이 상당하다는 부분이 다소 좀 염려스럽다고 할 수 있겠고요.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 양회에서 계획 경제인 중국의 강점인 민간의 부채를 정부로 이전시키는 이러한 정책이 나타난다면 시장은 오히려 환호할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랠리에 어느 정도 편승하는 양회 기대 효과가 부각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중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 역시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.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오랫동안 짚어드렸었던 유럽 얘기도 역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3월 20일 예정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어떤 립서비스라면 립서비스고 또 폭탄 선물이 될 수도 있겠고요. 어떤 전망이 되고 있을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전망되고 있어요? 다음 주는 목요일이 가장 중요합니다. 오전에는 한국은행이 있고 오후에는 ECB가 있는데요. ECB는 3월 달을 놓치면 올 한 해 좀 힘들어 보입니다. 즉 ECB 전반적인 투표 구조상 가장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독일의 바이트만 총재의 투표권이 없는 3월 다음 주 10일이 ECB가 추가 완화를 펼칠 적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실제로 유럽 경기도 브렉시트가 부각되고 있지만 경기 전반적으로 스킴이 좋지 않습니다. 경기 둔화가 나타나고 있고 디플레 압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. 이런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3월 22일은 금리폭을 금리폭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월간 600억 유로의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할 소지, 즉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시간이 많이 가긴 했습니다.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같은 날에 이제 금통위 통합위원회 회의가 있는데요. 과연 글쎄요, 가계부채나 요즘 환율시장 보면 쉽게 인하할 수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?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는 동결 가능성이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정점은 전일 발표되었던 국내 소비자 물가가 전년 1.3포인트 급등했는데요. 다소 좀 저물가의 유인이 다소 사라졌다는 부분이 또 환율이 한 단계 급등했고 가계부채에 부담이 있다는 측면이 3월달 한국은행의 동결 스탠스를 유지하고 그동안 무게를 실리고 있는데요.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 부분,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국내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. 예. 또한
4월 달 총선이 있는데요. 4월로 넘어가면 한국은행도 다소 좀 시기적으로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.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다소 좀 소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지만 3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역시 좀 불확실성이 큰 시장입니다. 전반적인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과 또 우리나라 금통위 전망까지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.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김도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맞습니다.